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윤석열이가, 빨리 안 나오니까, 대권 행보를 안 하니까, 지금 언론들이나 지금 추측 기사를 많이 써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추측 기사를 많이 쓰고, 또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추측 기사를 많이 쓰는데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발음이 꼬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칭 우파 유튜버들은 최재형과 김동연을 열심히 빨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방송을 하면은 우파 유튜버들을 비판을 하면은 구독자 수는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는 이유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고고TV는 일반인이고 필부입니다. 문재인을 치러 들어온 방송인데 일반인이면서 정치 공학을 배제하고 현상과 직관을 방송하는 방송입니다. 몇백 명 안 봐도 문재인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고고할 텐데요. 참 걱정입니다. 수입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야권이라고 국힘뿐이 없어요. 국당은 그 야권이 아닙니다. 그건 중도 진보예요. 그래서 국힘 쪽에 보면은 홍준표가 어떻게든지 국힘 쪽으로 꾸기고 들어와가지고 대권을 한번 나가보려 그러고, 근데 초재선들이 반대를 극렬하게 하고 있고요. 그죠? 홍준표가 들어오는 순간 당은 망가진다, 이런 논리죠. 황교안이 지금 당직을 맡고 있나 봐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황교안에는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 국힘의 동력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대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유승민하고 원희룡이 남았는데, 유승민하고 원희룡이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참모형입니다. 참모형. 그래서 지금 문재인과 투쟁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문재인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희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처를 받지 않았죠. 그렇죠. 당시에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외곽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원희룡은, 쉽게 말해서 원희룡 같은 경우는 586 주사파, 운동권이죠. 최고로 똑똑하죠. 삼시를 패싸고, 그 당시에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사법시험 다 수석을 한 친구니까 똑똑하긴 하죠. 근데 너무 유하다. 응? 지금은 문재인이가 쩝쩝된 세월이 5년이 되므로, 그죠? 문재인은 반대 세력한테 강하고, 진의 세력한테는 쩝쩝이에요. 쩝쩝이 솔직히.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강성 대통령이 나와서, 그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파괴한 세력을 싹 썰어버려야 한다. 그런 게 강성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하는 건데,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버나 일반 신문들이 자꾸 거론하는 게 김동연하고 최재형 형이에요. 김동연하고 최재형. 내가 김종인 씨 같은 어르신이라면은 최재형이나 김동연 갖고는 대선 못 치릅니다. 못 치릅니다. 내가 김종인 씨라면은. 대중은 말이죠.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시대가 왔고, 미래를 열 시대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586 꼴통들하고 문재인은 과거에 사로잡혔죠. 과거를 다 파헤쳤어. 미래를 갖다가 5년 동안 하나도 안 했어. 대표적인 게 뭐죠? 그 가장 문제가 있는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그 경제에 깔려 있는 게 뭐죠? 노동조합. 노조들 손 하나도 못 대고 노조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개혁. 연금개혁 하나도 안 하죠, 이놈이. 연금개혁 나는 괜찮아요. 나는 연금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20년 후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2030들에 보면은 20년 후는 진짜 악몽 같은 연금 고갈이 올 거예요. 연금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인구가 주는 문제,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문재인은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과거만 단죄하기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권이라는 거죠. 과거 세력이고. 그럼 국힘을 보면은 국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힘도. 전부 다 과거를 말하고 과거의 정치공학과 과거 정치인들의 행태나 그런 걸 가지고 서로가 씨부리면서 그게 뭔가 있나? 과거의 권력에서 뭐가 있었구나. 저런 협잡이 있었구나. 저런 흑막이 있었구나. 거기에 달려드는 게 지금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거 전혀 필요 없어요. 시대하고 세대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코로나 전후를 따지고 그 다음 20대 30대는 과거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유튜버들이 특히 우파 유튜버들이 말을 하는 것은 과거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다. 홍준표들에다가 과거 뭐 어떤 걸 또 무용담을 듣고 그죠? 이러고 있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싫은 게 지금 2030이고 새로운 리더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문인데 과거만 팔아먹고 있어. 과거의 도식과 미래의 함수는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래서 미래를 갖다가 대권 주자가 누구냐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게 윤석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파도 단죄했고 좌파도 단죄했고 그럼 윤석열이 가지고 나올 시대정신이 뭐냐? 공정과 정의의 변화. 변화는 드디어 김종인 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공정과 정의와 변화다. 그럼 그거를 이제 어휘로 풀어내야 된다. 윤석열이가. 그래서 고전을 말해봐야 돼요. 난 윤석열이가 유튜브를 본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고고TV 유튜브나 보세요. 윤석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윤석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검증 문제가 지금 최고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어떤 검증이든 윤석열이 나오고 대권 주자로 야권의 유일무이로 서는 순간 엄청난 윤석열의 검증이 들어올 겁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문재인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을 것이며 우파가 갖고 있는 윤석열의 사생활 문제보다 좌파 민주당 문파들이 갖고 있는 사생활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오면 그때 저도 반박을 하고 두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의 검증은.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이 잠잠해지니까 우파 유튜버들의 행태는 뭐예요? 국힘 TK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을 묶어가지고 대선을 이긴다. 이런 전략을 다 펴고 있죠. 근데 윤석열은 절대 그렇게 응하지 않아요. 제가 볼 적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이나 신문지상에서 중앙언론지도 이런 걸 해요. 팔아먹을 있는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최재형이 떤다. 김동연이 대권에 관심 있다 그러는데 되지도 않는 문제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재형이가 훌륭한 인물이죠. 아버지 때부터. 그죠?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문재인하고 강하게 붙은 거 없어요. 원전 그거 양재천 국장 신대림 과장 그놈들 뿐이 없다고. 솔직히 최재형이가 문재인하고 강하게 붙은 게 뭐예요?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죠? 중심을 잘 잡는 최재형이다. 그 정도뿐이 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최재형이가 리더십은 말입니다. 그 리더십 많이 나오죠. 그런 거 소용없어요. 국민들이 호기심으로 바라고 있고 국민들이 대중을 없는 게 그게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의 요체가 뭐냐? 파괴력이에요. 파괴력. 기존 권력과 썩은 권력을 치는 것이 리더십의 요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정희가 기존 권력과 썩은 권력에 그만큼 윤석열이만큼 문제를 쳤느냐 하는 문제죠. 전형적인 판사, 검사, 꼼꼼한 할아버지 스타일이죠. 최재형은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최재형은 대선 주자로 나오면 반기문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동연이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니, 김동연이가 한 게 뭐가 있어? 혁신 경제를 자기는 주장했고, 문재인이는 말이죠. 소주성, 소득 주도,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자꾸 오해요. 문재인은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과 그 다음에 52시간제, 이거를 갖다가 모토로 해가지고 처음에, 경제 정책을 몰고 갔죠. 그걸 문재인이 몰고 가고, 김동연이는, 혁신해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혁신해야 된다 가지고 부닥쳐가지고 장하성이라는 놈하고 부닥치고 둘 다 날라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꾸라지 같지도 않은 피레미도 아닌 홍당기가 나와가지고 재정을 거들내면서 포퓰리즘 책에 만개를 시켜버렸다. 이거죠. 홍당기 난 그놈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런 놈이 어떻게 국무총리 후보로 올라가고 지금 국무부총리를 맡고 나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문재인 정권 이거는 싹 나중에 다 집어넣어야 돼. 김동연이 한 게 없어요. 김동연이가 아니 문재인 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부총리 그냥 나와서 지금 젊은이를 통해서 강연을 다니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한 파괴력이 나와야 된다. 다음 리더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일부 신문에서 중앙일보도 전문에 한번 봤고 김세연이가 대선 출마를 하는 거 어떠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한국당은 좀비 정당이다. 파괴해야 한다. 뿌리부터 없애고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김세연. 그거를 그렇게 해봐야 뭐해. 기존 정치인들이 딱 개혁적인 인사들이 또 모여도 그렇죠. 김세연의 말에 동조를 할 것인가의 문제죠. 샌님 스타일이었죠. 참모와 지략가 스타일이 김세연이죠. 김세연이도 정이 안 되면 나오겠지만 안 나와요. 그런데 TK에 반발해서 못 나옵니다. 나오는 순간 우파 유튜브는 더 돈벌거리가 생기는 거야. 김세연만 조지면 돼. 그죠? 김세연이는 나중에 다른 용처로 쓰일 것이다. 정권을 잡으면. 그래서 지금 뭐 피로도가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자맹을 하고 그러니까 플랜 B가 나오고 대타가 나와야 된다. 김동연이, 최재형이, 김세연이 월간조선에서도 김세연을 띄우고 이래요. 그런데 셋 다 11개월 남은 순간에 11개월, 10개월뿐이 안 남았죠. 셋 다 문재인의 대항마로 대권 주자가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지식인들은. 고고TV를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윤석열 뿐이 없어요. 그럼 윤석열이 언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문제야. 기자들도 신문들도 팔아먹을 게 없어. 요새 종이신문 안 보니까 인터넷 기사 클릭 시켜야 되니까 상상의 소설을 막 쏟아내.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기고 누가 미래를 갖다가 개혁하고 미래 세대를 열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파 유튜버들 가짜 죽겠어. 나 그 정치학 박사란 놈들 뭐 변호사라는 애들 옛날 그거 정치적인 거 흑막 옛날에 뭐 정치적인 공학을 갖다가 계속 말을 하니까 지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보니 가가지고 재미있다 이러는데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 큰 물결을 몰라. 진짜. 그러니까 고고TV가 인기 없지. 나도 거짓말 좀 해볼까요? 여기저기서 정치권에 있거나 언론계에 있는 애들 들은 풍을로 한번 거짓말 좀 해볼까요? 기자도 몰라요. 유튜브가 알 리가 없고, 그죠? 아는 사람이 누구냐? 2030과 중도층이고, 그죠?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지식인들이 알아요.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무시하고는 절대 대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걸 윤석열이가 잘 봐야 돼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고 대권주자인데 고고TV한테는 하늘 같은 존재죠. 그런데 유튜브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최재형이 뜬다. 김동연이 뜬다. 플랜 B다. 다 가설이야, 가설. 그런 거 가지고 팔아먹는 거 보면 나 진짜 기가 차요. 국민은 벌써 꼽혀 있어요. 국민은. 어떻게, 나 참 진짜, 진짜 그런 방송들 보면 돌아버리겠다라 내가 진짜 쩝쩝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